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부동산 관리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건물의 생애 주기가 기억이 나셔야 되죠. 얘는 어떻게 외우신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개발 단계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타당성 분석 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개발 단계. 아직 건물 나오기 전이죠. 이제 신은 신축 단계네요.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은 안정 단계, 노는 노후 단계, 폐는 폐물 단계였어요. 그럼 이때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가 아니라 주의하실 건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건 언제다? 안정 단계에서 최고였던 거죠. 그 내용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1차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는 건 신축 단계에서 행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관리가 1차적 관리였어요. 안정 단계에서는 적절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안정 단계를 제일 길게 연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안정 단계가 제일 길게 존재가 돼요. 그런데 노후 단계에 추가 투자를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웬만하면 추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단계, 폐물 단계로 가서 다시 헐고 전 개발 단계로 돌고 도는 거죠. 이게 건물의 생애 주기 또는 빌딩의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하냐면 MM으로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그 다음 선풍기 중에 유명한 선풍기는 과거의 신일 선풍기였죠. 그래서 1차적인 관리 조치는 언제 한다? 신축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조인 건 언제다? 안정 단계. 만약 정말 헷갈리시면 안경 이렇게 한번 치고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1번.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 등은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이 있다.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들이죠, 지금.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건물과 건물 부지의 부적응은 부적합이라고 나와도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내부적 균형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기억 꼭 해두세요. 2번. 인근적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해당 부동산의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의 감퇴 등. 그럼 얘는 외부적 요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이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3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를 좀 더 길게 연장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노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웬만하면 추가 투자를 안 하죠.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돈 느낌 나세요?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와 지금 계약은. 얘는 뭐죠, 여러분? 계약은 권리, 조정, 계약이 뜨면 법률적 관리잖아요. 그리고 인력 관리 한번 주의해 두세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새나요? 그러니까 인력 관리는 법경기 관리 중에 어디에 속하겠다? 그렇죠. 경제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관리를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소유자가 만약에 직접 관리한다면 어찌됐건 얘는 섞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전문 위탁 관리 방식이다, 혼합 관리다? 혼합 관리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거래요. 네, 소유권 등의 보장 등을 이때 추구하는 것이죠. 2번. 시설 관리가 나왔습니다. 시옷 기억나셔야 돼요. 소극적 관리였어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다. 적극적 관리라고 나와 있으면 X라는 거 잡아내셔야 돼요. 시옷. 그 다음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하면 기밀 유지 잘 되죠. 얘를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고 표현했습니다. 의사결정도 지거 지가 관리하니까 신속하겠죠. 5.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임대차 계약에 3가지 방식이 있대요. 우리 건물에 3가지가 있죠. 주상공.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걸 다 받고 전기료, 수도료도 임대인이 다 걷어서 그때 공급자에게 납부하죠. 걔를 총임대차 계약 또는 조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더 받나요? 얘가 비율임대차 계약이었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니까 가능 매상고, 임차인의 가능 매상고가 이때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똑같은 공장 건물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쓰고 수도를 쓰고 위험이 발생되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보험료 등등등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임대료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요. 얘를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섞어서 내면 얘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순임대차 계약은 1차 순임대차 계약, 2차 순임대차 계약, 3차 순임대차 계약으로 쪼개지는데 얘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1, 2, 3 보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순임대차 계약에 보험료를 더하면 2차 순임대차 계약이 되고요. 2차에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얘는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된답니다. 우리 한 끼에 제일 많이 먹으면 몇 그릇이죠? 3그릇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임대차 계약은 3차. 보통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이죠. 보통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1차 순임대차 계약을 얘기한다.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주주총회를 줄여서 주총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총. 그 다음 얘 상비약품 국가대표 상비군, 상비. 그리고 공순.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크게 소리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총, 상비, 공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의 순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상순이 아니죠, 여러분. 공업용 부동산의 비율임대차 계약 그러면 무슨 무장공비도 아니고 공비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보면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얘는 비율임대차 계약이 맞죠. 보통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내용. 그 다음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 판단, 하자 흠 등을 수선하는 건 법경기 중에 어디에 속하죠? 기술적 관리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3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 건물의 관리를 관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잖아요, 보통. 그런 내용들이죠.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다음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여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률적 관리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 관리가 맞죠. 그럼 나대지의 본격적인 활용 이전에 테니스 코트로 이용해주고 대가받거나 자재하치장으로 이용해주고 대가받는 건 돈 받는 거니까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꼭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만약에 밤사이에 누군가 와서 한 포크레인 퍼가면 내 토지가 도난되는 거라면 걔를 맞는 건 기술적 관리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도난이란 법률적 개념에서 뺏어가는 거니까 법률적 관리겠죠.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부동산 관리는 법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 법경기죠.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개념,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돼요. 4번. 자치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였죠.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왜냐하면 스스로 관리할 때 내가 스스로 관리하니까 아무런 인력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력을 써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때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관리요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더라.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죠.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가 아니라 섞여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네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